안녕하세요. 우선영양의 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람입니다. 오늘은 운동 중 영양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수님이 운동 중에 직접 드시려고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게요. 네, 가시죠. 우수님, 그런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먹잖아요. 운동 전에도 밥을 먹을 테고 운동 후에도 식사를 할 텐데요. 분명 그럴 때마다 우리 몸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든 잘 저장하려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운동 중에 굳이 영양 섭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헬스장에 보면 당이 들어간 스포츠 음료나 보충제를 드시면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대부분은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먹은 게 없으니까 힘이 안 나서 공복 운동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봐야 해요. 인류는 진화의 역사상 공복 상태에서 도망가고 뛰고 먹이를 찾는 일을 오랫동안 지속해왔어요. 한마디로 쫄쫄 굶으면서도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공복 운동이 불가능하다는 건 우리 몸에 새겨진 본능과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동할 수 있냐 없냐 퍼포먼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운동 후의 회복 상태나 근육 발달 등 전반적인 부분에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 중 영양 섭취가 연구되고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스포츠 영양은 마라톤, 사이클, 축구 등 전문 엘리트 선수를 기반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이에요. 이걸 일반 대중들한테 마치 보편적으로 운동 중에 꼭 먹어야 하는 것 마냥 전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특히 당의 경우는 실제 운동선수들한테도 다량 섭취시키지 않거든요. 이런 스포츠 영양을 일반 운동인들에게 접목시키는 것은 너무 과합니다. 그러면 운동 중 영양 섭취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몇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 일찍 공복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무선수성 운동 비율이 높은 사람, 또는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사람, 아니면 마라톤처럼 근수축이 지속되는 운동을 장시간 지속하는 사람, 그리고 오후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 전에 식사가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전에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봐요. 점심을 먹고 퇴근하자마자 시간 관계상 바로 운동을 가는 케이스죠. 1시쯤 점심 식사를 마무리했다 치고 퇴근 후에 바로 운동을 간다고 해볼게요. 이미 5시간에서 6시간 가까이 아무것도 영양 섭취를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일 때는 운동 중에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등의 보충제를 조금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당 섭취는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웬만한 생활운동에선 필요 없다고 봐야 해요. 그래도 운동할 때 혈당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온다, 근육 글리코겐이 고갈되지 않냐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쵸. 대부분 혈당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동할 때는 근육이 혈당을 소비해주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요, 저혈당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운동 중에도 혈당이 유지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약간 상승합니다. 상승이요? 네, 물론 밥 먹을 때처럼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고혈당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 범위에서 약간 더 높다는 거죠. 운동할 때 우리 몸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 생산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이때 공장에는 여러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 관리자들 중 하나가 바로 이화 호르몬입니다. 저장된 에너지를 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창고 관리자들이죠. 우리 몸의 세포들은 대부분 포도당을 최우선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호르몬 관리자들은 협동해서 혈액 속의 포도당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온몸의 세포가 포도당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게요. 이걸 우리는 혈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에너지원을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하면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몸은 간과 근육에 저장하기 편안한 컴팩트한 형태인 글리코겐이라는 모습으로 저장해요. 글리코겐은 필요할 때마다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만들기도 쉽거든요. 자, 운동이 시작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때 창고 관리자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소방관처럼 재빠르게 창고를 열어서 포도당을 혈류로 방출해 혈당을 높여줍니다. 코티솔도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죠. 글루카곤은 간의 글리코겐 창고를 열어 필요한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르몬 관리자들이 협력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저혈당은 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당뇨이신 분들은 제외하고요. 당뇨인의 운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러면 그 혈당을 근육이 가져다 쓰면서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근육이 급격히 활동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혈당에서만 가져다 쓴다면 혈액 속 포도당이 급속도로 줄어들겠죠? 이럴 땐 진짜로 저혈당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육 속에는 근육만 쓸 수 있는 당인 근육 글리코겐을 저장해 둡니다. 운동할 때 근육은 혈당과 글리코겐 둘 다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기한 점은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오직 근육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서는 빼앗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단순히 운동할 때만 쓰이지 않아요. 근육의 글리코겐은 생명 유지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혈당이 낮아졌을 때 근육에서 글리코겐을 빼다 혈당을 유지하는 데 써버린다면 근육 세포들이 써야 할 에너지원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근육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1차적으로 근육 속 글리코겐을 쓰고 필요하다면 혈당을 근육 속으로 천천히 넣어서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그와 동시에 몸에선 창고 관리자들이 단백질을 일부 분해하여 혈당을 새로 만들고 지방을 분해하여 장기적으로 근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우리 몸은 매우 복잡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강도가 낮은 신체 활동 시에는 근육은 혈당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근육 글리코겐을 보존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글리코겐이 고갈돼서 운동을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운동할 때 피곤한 건 왜일까요?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창고 관리자들이 바삐 움직여야겠죠? 이하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지고 혈당 생산량도 증가해요. 이 상태로 아주 높은 강도로 운동하거나 운동 시간이 지속되면 혈당 소비가 생산을 초과해서 피로가 올 수 있어요. 이는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한 몸의 반응입니다. 이럴 때는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럴 때 아까 말씀하셨던 보충제가 필요한 시점일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사실 이건 제가 운동할 때 혼자 만들어 먹던 조합인데요. 왜 이런 성분을 구성했는지 알아볼게요. 저는 밤늦게 운동하면 수면에 지장이 있어서 잘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딱 운동 시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중간에 일이나 수업 스케줄이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밥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운동을 계획적으로 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날들도 행운처럼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날들에는 사실 이런 제품을 먹을 필요도 없어요. 보통은 아침 공복으로 운동하거든요. 그럴 때 몸의 수용성 비타민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랑 비타민 C를 넣었어요. 비타민 B군이랑 C요? 그거는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와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죠. 몸속에 들어온 탄단지가 바로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탄단지가 우리 몸속 세포 안에서 에너지로 쓰이려면 ATP라는 더 작은 단위로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이때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있어요. 일명 TCA 사이클이라고 해요. 이 회로가 탄단지를 원료로 뱅글뱅글 돌 때 그 중간중간에 수많은 직원이 도움이 있어야 회로 한 바퀴가 온전히 돌아가면서 ATP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갈 때 옆에서 부품을 딱딱 꽂아주는 직원들, 이게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타민 B군이 충분히 있어야 운동할 때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뇌는 유산소 대사에 상당히 의존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운동할 때 힘이 잘 안 나고 각성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말인 거죠. 운동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운동 수준에 따라, 정확히는 전체 운동에서 무산소성 운동의 비율에 따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동원될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복 상태가 길었다거나 오랜 공복 후 운동을 바로 해야 한다거나 운동 전 식사에 수용성 비타민이 좀 부족한 식사를 했다면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충분히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되지 않지만 비타민 B와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쉽게 혈중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운동은 에너지 대사가 활성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타민의 혈중 농도도 급속도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비타민 B를 먹어주는 것이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도파민 생성, 면역 기능 활성화, L-카르니틴 생합성 등에서 기능을 하며 비타민 B는 탄단지가 ATP라는 실질적인 에너지 물질로 변화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에 야채, 과일, 육류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했다면 비타민 BC가 충족되니까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장시간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 당 같은 에너지 물질을 먹어서 운동할 때 에너지 컨베이어 벨트를 잘 돌리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기엔 우린 이미 평소에 과하게 잘 먹고 잘 저장해 놓은 현대인입니다. 탄단지는 대부분 몸 안에 충분히 있어요. 앞서 말한 수용성 비타민들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있어도 에너지 물질이 부족한 경우는 드물어요. 여기 성분표 보면 나트륨, 칼륨 등 미네랄들도 표시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을 왜 넣으신 거예요? 움직이기 위해선 여러 영양분도 필요하지만 근육이 수축하려면 뇌에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해야 해요. 근육이 수축하려면 물을 통해 신호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순수한 물은 원래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물에는 금속인 미네랄이 녹아 있어서 전기적 성향을 띠고 있어요. 바로 이걸 전해질이라고 부릅니다. 전해질의 전기적 성향 덕분에 세포 내외로 나트륨 같은 미네랄이 우르르 이동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위 차이를 만들고 그로 인해 전기 신호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신호가 신경세포를 타고 도미노처럼 쭉 전달됩니다. 보통 수밀리초에서 수십 밀리초의 무수히도 빠른 속도로 뇌에서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신경 말단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근육 수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복이 길어지면 이런 전해질들도 부족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아침 공복이라면 잘 때 땀도 많이 흘렸을 거거든요. 보통 땀으로 손실되는 수분이 평균 1리터 정도로 봅니다. 이때 땀을 통해서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가요. 게다가 아침에 화장실까지 갔다 오면 소변으로도 손실됐겠죠? 여기서 운동까지 한다면 땀과 함께 추가로 미네랄이 배출되고 체수분도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체수분량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운동 전과 중에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몸은 체수분 저하로 인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피로를 유발하여 운동을 중단하게 만들죠. 그래서 공복 운동을 강도 높고 길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체수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 몸은 60% 이상이 물입니다. 물은 몸 안에서 모든 물질을 움직이고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 환경이에요. 몸 안에 물이 충분해야 소화하고 체온 조절도 하고 에너지도 만들고 노폐물도 희석 제거하는 등의 수많은 생명 현상이 가능해요. 근데 물은 혼자서는 이 수많은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물을 도와줄 친구가 없다면 대부분의 생리적 시스템은 멈춰버릴 거예요. 여기서 물을 이동하게 만들고 수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친구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혈액을 구성하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의 섭취는 운동 중 몸속에서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분들을 넣었어요. 글루타민도 들어가 있던데 이건 어떤 작용을 위해서 들어가 있나요? 글루타민은 많이들 근성장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글루타민의 근성장 기능은 기대할 부분이 아닙니다. 글루타민의 주요 역할은 운동 시 민감해진 장 상태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소화관은 오랜 시간 금식한 상태여서 혈액을 받은 다음에 활성화되어서 아침 식사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금 움직이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근육으로 몰리기 때문에 소화관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소화관의 민감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글루타민은 소화관의 민감도나 장내 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근데 아미노산 중에서는 글루타민이나 아르기닌이 장세포에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소화관 건강을 돕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운동 중에 장이 예민해져도 물이나 전해질 흡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운동 중에 이런 영양분을 공급하면 설사 등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루타민은 장을 안정화시키고 수분과 전해질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아르기닌 말고 글루타민을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운동인들이 아르기닌을 뭐 때문에 먹어요? 혈관 확장. 그렇죠.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근육에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혈관이 확장되죠. 이는 운동 중에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르기닌을 먹는다고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 그 자체가 몸의 자연스러운 혈관 확장제인 셈이죠. 운동은 그 자체로 몸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중 하나가 바로 혈관 확장이에요. 또한 아르기닌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은 공복 운동 전에 먹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안경과 장내 면역 부분에서는 글루타민이 훨씬 더 상용화되어 있고 데이터도 충분하기 때문에 글루타민을 선택했습니다. 정리해보면 60D 제로워터 제품은 아침 공복 운동이나 무산소성 운동 비율이 높은 사람, 운동 전 식사에 수용성 비타민이 부족했거나 퇴근 후 저녁 식사 전에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는 일반인들이 웨이트를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길게 할 때, 그럴 때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외에도 강도 높은 운동이나 장시간 해야 하는 운동 등에도 제로워터를 섭취하면 될까요? 그럴 땐 제로워터로는 좀 부족해요. 제가 워터라인을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60D 워터, 하나는 60D 제로워터거든요. 60D 워터는 타겟이 좀 다릅니다. 지속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긴 운동에 적합해요. 트레킹, 마라톤, 사이클링, 철인 3종 경기, 그 다음에 골프, 필드 나가시는 분들. 골프요? 골프가 생각보다 무산소성 운동이 되게 커요. 특히 스윙할 때는 완전 풀 무산소거든요. 스윙을 무산소 운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길게 걷죠.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슬슬 퍼포먼스 저하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필드를 다니시는 분들은 딱 감이 오거든요. 내가 몇 번을 가면 슬슬 지친다, 기세가 훅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먹는 게 아니에요. 몇 홀 전에 미리 드셔주셔야 됩니다. 60D 워터 보면 당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스포츠 음료보다 당량을 줄여놨어요. 운동 중 당은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5g 딱 혈당치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혈당 빠질 가능성도 흔치 않아요. 네, 오늘은 운동 중 영양 섭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섭취가 많고 다양한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 전후에 충분한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죠. 따라서 운동 중에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 같은 스포츠 음료는 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고의 운동 타이밍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소화시킨 다음이겠지만 우리 삶이 뭐 바라는 대로 되나요? 불가피하게 공복 운동이나 퇴근 후 운동을 하더라도 이는 박수 받아야 할 만큼 대단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공복 운동 또는 운동 강도가 높거나 길다면 60D 워터나 제로워터 같은 제품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더 궁금하신 점도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